예, 저희가 긴급 편성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 선고 기일을 4월 4일로 지정을 했습니다. 오전 11시입니다. 오전 11시에 헌법재판소가 4월 4일 오전 11시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사건 선고 기일을 지정을 했습니다. 의원님, 네, 이게 4월 4일에 잡혔습니다. 예, 깜놀했습니다. 예. 제가 좀 안 가고 여기 남아 있길 잘한 것 같은데, 예. 그나마 저는 좀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예.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 임기 4월 18일 이전에 예. 결정 안 될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지금 이런 상태로 결정을 하게 되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기각 혹은 각하될 가능성이 많아서 예. 결국은 문영배 개인의 어떤 뭐 손에 피를 묻히기 싫어하는 그렇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뭐 빤스런 할 수도 있겠다. 아몰랑. 뭐, 예. 그런 어떤 걱정도 했는데 네. 드디어 이제 기일이 잡히게 된 것은 뭐 그나마 다행인 것 같습니다. 4월 4일로 잡혔습니다. 4월 4일 오전 11시로 잡혔는데 그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선고가 이루어질 예정이고요. 이날 저희 공지를 헌재가 띄웠습니다. 헌재가 공지를 기자단에 띄웠는데 해당 선고기일에 방송사의 생중계가 허용이 된다. 그러니까 방송사를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선고가 생중계가 허용이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에게 실시간으로 선고 과정이 공개가 되고요. 그리고 또 국민들이 이 사건에 대해서 또 그 일반인 방청도 할 수 있게 허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인 방청도 허용한다. 방송사가 생중계를 한다. 이 말씀 좀 일단 드리겠습니다. 우리 대변인께도 좀 여쭤볼게요. 이게 4월 4일에 한다, 11일에 한다, 18일에 한다. 여러 가지 막 시나리오가 돌았잖아요. 우리가 하루에도 받은 글 같은 거를 뭐 10개, 20개씩 봤는데 근데 4월 4일에 한다는 글이 요즘 좀 돌긴 했었어요. 그리고 4월 4일에 할 것 같다라는 그런 얘기도 헌재 쪽을 통해서 많이 좀 돌기도 했는데 실제로 4일에 잡혔네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번 방송에서 좀 여러 번 얘기했었는데 저는 예. 3일은 아니고 4월 첫째 주 4월 4일이 유력하다라고 얘기했었는데 예. 지난주부터 나온 얘기가 4월 18일 넘기는 가능성 그리고 4월 11일 가능성도 나왔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되면 너무 이제 지금 현재 재판관들이 임기를 만료를 앞두고 너무 급하게 잡는 거 아니냐. 예. 보통 이제 신변 정리하는 기간이 있거든요. 그렇죠. 본인 임기를 마치게 되면은 그 기간이 너무 촉박하다라고 좀 약간 의아하게 생각했었는데 다행히 4월 4일로 잡혔다고 얘기했었고요. 저는 제가 오늘 보다가 좀 저도 웃음이 나왔던 게 뭐가 있었냐면요. 4월 4일 11시가 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갑자기 4대4 11시 선고 이렇게 아하. 본 사람이 있는가 봐요. 예. 저한테 갑자기 4대4래 예. 하면서 연락이 왔었는데 4대4는 아니고요. 4월 4일이라는 거 혹시나 이제 너무 이제 좋은 소식이긴 예. 하지만 그래도 정확하게 보도해드리기 위해서 날짜입니다. 4대4가 될 수도 있으니까 아니고는 빼고.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예. 4대4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지금 예. 5대3에서 4대4로 갈 거다 지금 이렇게 많이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네. 가슴이 철렁했죠. 네. 물론 4대4보다 더 잘 나올 수도 있죠. 예, 맞습니다. 네. 그동안 어떤 말이 떠돌았냐면은 윤사생 264 이런 말이 좀 떠돌았죠. 네. 그런 말 있었어요. 네, 예.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4월 달에 살아 돌아오고 어. 이재명은 264 6월 달에 죽는다. 아하. 그러니까 대법원 판결이 그렇죠. 대법원 아, 판결이 네. 6월쯤에 있을 것이다. 두 가지를 이제 사기, 혼합하고 자판. 이렇게 좀 네. 말씀하셨는데 사실 4일에 열린 거를 두고도 또 여러 가지 관측이 좀 나와요. 이게 민주당이 최근에 그 헌법재판소의 일부 재판관들이 굉장히 공격을 많이 했습니다. 뭐 을사몇적이다 이러면서 공격을 했는데 이거 때문 아닌가? 이거 그 일반 대중이 느끼기에도 누가 나보고 을사몇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렇죠. 을사오적이다, 팔적이다 네. 이렇게 얘기하면 긁히거든요. 그런데 그동안 사실은 우파 보수 진영에서도 사실은 을사오적 이야기를 많이 했죠. 특히 네. 이제 네. 전한길 선생도 네. 만약 인용을 하게 되면 뭐 문영배 재판관 등을 대해서 을사오적이 된다 이렇게 그렇죠. 경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을사오적에 해당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들었을 때는 다르죠.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이미선 재판관 같은 경우 지금 현재 뭐 재산 등록 보니까 한 75억이 있고 예. 주식으로 주식으로 막 불렸죠. 네, 주식, 그리고 주식 잘하시죠. 그래, 예. 그러니까 뭐 주식으로 이미 선을 넘은 분인데 그래서 네. 그런데 김복형 재판관은 재산 등록이 7억이라고 합니다. 네. 뭐 그만큼 정말 청렴하고 어떻게 보면 좀 법조인으로서 자존심으로 이제 살고 있었는데 이런 분들이
지금 현재 그 박찬대 뭐 원내대표라든지 이런 사람들 통해서 뭐 을사오적이다 이런 어떤 이야기 들었을 때 그동안 가졌던 어떤 본인의 어떤 자부심에 대해서 엄청난 마음의 상처를 뭐 받았을 거라고 예측을 하는 거죠. 그리고 예. 또 최근에는 또 김영두 재판관까지도 아. 굉장히 이제 좌파 측에서 뭐 가족들까지 예, 예, 들먹이면서 공격을 많이 좀 해왔다고 합니다. 부모님까지 들먹이면서. 예, 지금 들리는 이야기는 김복형 재판관이 중심이 되고 김영두 재판관 등등 중도 보수 재판관들이 지금 강력하게 예. 주장을 해서 4월 4일로 잡히게 됐다 하는 이야기가 어제 저녁부터 확 돌기 시작을 했는데 네. 결과적으로 그 찌라시 소식이 맞았던 거죠. 음.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조심스럽게 예측은 해보면 이 4월 4일로 잡혔다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기각 가까이 가능성이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높아진 것이 아니냐. 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예측하기에 그분들은 각각 기각에 있던 서신 분들인데 예. 그분들의 주장에 의해서 일정이 이렇게 4월 4일로 잡히게 된 것은 제가 볼 때는 선거에 있어서 좀 청신호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민주당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가 정영식, 조한창, 김복형 재판관은 을사오적의 길을 걷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이거 좀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많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전현희 최고위원 또 민주당의 전현희 최고위원이 헌재는 헌법과 국민 앞에 더 이상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 파면 결정을 미루며 국가 혼란과 국민 불안을 가중하는 헌재는 스스로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있음을 직시해라. 그러니까 헌재가 지금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까지도 민주당에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뭐 전현희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헌법재판관 8인이 을사팔적으로 또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이러면은 그렇게 해서라도 안 할 수가 없죠. 그렇죠. 지금 박찬대 원내대표 전현희 의원이요. 지금 이제 재촉을 했다. 네. 재촉을 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 말을 들은 재판관들은요. 사실은 뭐 진영으로 나누어졌긴 하지만 네. 그 말을 들었을 때는 굉장히 모욕감을 느꼈을 것 같아요. 8명 전부 다 동시에 예. 우리가 을사팔적이라는 얘기까지 듣는 이 상황에 대해서 이런 오해를 풀자 또는 그리고 이렇게 매도하는 민주당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분노한다, 용서할 수 없다 이런 공감대가 형성됐을 겁니다. 이제 날짜 정하는 건요 선고기일은 문영배 권한소장 대행만이 할 수 있거든요. 예. 주심은 정영식 재판관이지만 그래서 문영배 재판관도 아마 이 7명이 전부 다 같이 이렇게 민주당에서 매도당하고 을사팔적이라 그러는데 우리 가만히 있을 수 있느냐 빨리 원하는 대로 결론 내자라고 해서 공감대가 형성된 것 같다. 그리고 지난주부터 아마 평의가 편결로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 감지가 사실 됐습니다. 평일에 잘 열지 않고 있다 이런 보도가 그렇죠. 많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평의가 열린다는 것은 그만큼 쟁점이 있고 논의할 게 많다는 건데 네. 지난주에 하루는요 평의가 30분도 열리지 않았었고요. 아하. 그리고 27일 아예 평의를 안 했습니다. 예. 그만큼 평의의 어떤 결론이 좁혀져 있다. 그런 상황이 된 거고 그 예고편대로 오늘 이렇게 평의 선고일자 결정을 보면은 아마도 어제부터 편결 쓰는 작업을 각자 써보자라고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요. 오늘은 이제 화요일이지 않습니까? 예. 수목 그러면 오늘부터 해서 수목 이렇게 3일 동안 화수목 3일 동안 편결을 쓰고 헌법재판관 TF한테 검토를 받고 디펜스하는 작업을 거친 다음에 최종본을 목요일 저녁에 완성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됩니다. 그 헌재를 취재하는 기자들에 따르면 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김복형 재판관이 최근에 좀 약간 더 이상 재판이 늦어지면 안 된다. 그래서 4월 3일이나 4월 4일 같은 얘기를 많이 했었다. 그래서 4월 4일로 잡힌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좀 얘기도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김복형 재판관을 두고 또 을사오적이라고 얘기한 부분 이 부분도 좀 영향을 끼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4월 18일까지 이게 선고를 4월 18일까지 헌재가 결정을 내리지 않는다면 국가가 대혼란에 빠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4월 18일까지 결정되지 않으면 뭐 결과를 떠나서 국가가 혼란스럽고 또 진영 간의 갈등이 정말 극명하게 갈라질 것은 뭐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헌법재판관들도 4월 18일까지는 결정돼야 된다 하는 그런 것들이 저변에 저는 깔려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최근에 민주당의 좀 행태가 좀 전에 우리 이준우 대변인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방금 이야기했던 그런 어떤 뭐 을사오적이니 팔적이니 이런 단순한 어떤 정치적 공세를 넘어서 굉장히 불쾌하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그 민주당이 지금 현재 촉발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제도 잠깐 이야기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헌법재판관들 임기를 연장하는 거라든지 또 마흔역을 자동적으로 사실상 임명을 하는 어떤 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헌법재판관들 입장에서 볼 때는 불쾌하죠. 왜냐하면 그 정영식, 조한창 또 이
그 김영두 이런 어떤 재판관들 입장에서는 곧 나가야 될 사람들이 네. 군대로 말하면은 말년 고참들이 예. 또 갑자기 툭 예. 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 때문에 당연히 기분 나쁠 수 있고 또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들도 본인들도 또 반드시 또 그 재판관을 계속 하고 싶겠습니까? 퇴임을 해서 변호사 생활이라든지 그런 걸 하고 싶을 어떤 그런 가능성도 많잖아요. 네. 그런데 본인들의 어떤 의사와는 관계없이 또 임기를 또 연장을 한다고 이렇게 하니까 당연히 기존에 있는 재판관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죠. 특히나 지금 민주당 행태를 보면 지금 한덕수 그리고 그 최상목을 지금 그 탄핵을 하겠다. 네, 예. 특히 또 내각 총 탄핵을 통해서 국무회의를 마비시키겠다 이런 식으로 행태를 지금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야 이거 민주당 해도 너무한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다. 예. 그러면 그런 것들이 결국은 어떤 식으로 평계로 저는 반영이 되지 않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안 그래도 지금 또 그 방금 맥락에서 말씀드리면 박홍근 의원이라고 있습니다. 야, 있죠. 그분이 지금 오늘 SNS에 올린 글을 제가 잠깐 소개해드릴게요. 정말 네. 좀 충격적인 얘기인데 뭐라고 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해 만약에 기각이 되면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과 시민단체가 공식 천명해야 된다. 즉 불복을 못 선언하자라고. 받아들이면 뭐 할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예. 불복하자고 지금 공식적으로 입장을 낸 거예요. 박홍근 의원이. 예. 지금 이게 징조가 있었던 게 뭐냐면 지난주에 예. 그 최강욱 의원이 모 방송에 나가서요. 최강욱 전 의원 정도로 하시죠. 전 의원 80% 임기를 채웠으니까 예. 전 의원. 그분이 한 이런 얘기했어요. 만약에 기각 결정되면 어떻게 하겠냐 했더니 전부 다 칼 사러 나가야지요. 라고 하면서 정말 그 사람은 그거를- 하는 수준이 그 수준이었다. 그렇죠. 그거를 했었고요. 또 박지원 전 의원도 뭐라고 네. 했냐면은 박지원 의원. 박지원 의원도 뭐라고 네. 했냐면은 만약에 기각된다면 우리가 폭동을 일어날 수도 있다라고 네. 하면서 폭동을 약간 재촉하는 듯한 이런 또 뉘앙스로 얘기를 이게 했습니다. 조심스럽게 했는데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또 이게 설레발로 이어지면 안 되지만 그래도 그럼요. 민주당의 여태까지 좀 스탠스를 보면은 네. 약간 좀 안정적이다 싶을 때는 별로 얘기를 조용합니다. 안 해요. 이번에 이재명 대표 그래서 그 2심 조용했었죠. 선거법 2심 재판도 조용했는데 네. 뭔가 좀 마음이 불안하면 이걸 굉장히 좀 오버액션을 하고 그렇죠. 좀 행동을 크게 하는 그런 습성이 좀 있는 것 같긴 합니다. 네, 예. 그래서 불복하라는 여러 가지 징후가 나오고 있는데 오늘 박홍근 의원 이 SNS 멘트가 굉장히 충격적이다. 좀 선을 넘은 것 같기도 네, 한데. 선을 넘었죠. 예. 아니 이재명 대표가 그 현장 그 어젠가요 현장 그 최고위원회에서 네. 탄핵이 기각이 되면 유혈 사태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냐 이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예. 당 대표 이재명이가 유혈 사태에 대해서 운운하면서 굉장히 지금 헌법재판소를 지금 급박하고 있는 사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현재 재판관들이 그런 것 때문에 저는 굴복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민주당의 이런 어떤 행태에 대해서 더 많은 어떤 헌법재판관들도 지금 분노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예. 하고 예. 끝까지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안심하지 말고 우리도 계속해서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네, 저희가 지금까지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 기일을 4월 4일 금요일입니다. 4월 4일 오전 11시로 잡았다라는 내용 좀 말씀을 드렸고요.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방송 마치기 전에 짤막하게 공문 하나 띄워드릴게요. 헌법재판소가 공문을 보냈습니다. 사건 2024 헌나 8 대통령 윤석열 탄핵 심판 선고와 관련해서 헌법재판소가 공문을 보냈는데 4월 4일 금요일 오전 11시다.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다. 그리고 이날 방송으로 생중계가 될 예정이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 저희가 그래도 신속하게 긴급하게 좀 내용을 설명을 드리려고 이렇게 저희가 긴급하게 녹화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도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저는 좋은 소식 있을 것 같아서 좋은 소식? 좋은 예. 소식 있을 것 같아가지고 설레입니다. 4월 4일 날 4대4 기각이 된다면 정말 네. 금장첨화 아니겠습니까? 네. 저는 기도합니다 진짜로. 예, 알겠습니다. 윤사생 264를 믿습니다. 윤사생이 예, 알겠습니다. 윤석열 4월 돌아오고 이재명은 6월에 힘들어질 거다. 알겠습니다. 네. 저희가 긴급하게 네. 저희가 이 내용 좀 다뤄드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 저희가 추가적으로 또 새로운 내용 또 보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